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혼돈과 희망이 교차했던 시간, 오늘은 조선이 건국되고 첫 100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따라가 보면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은 1393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로운 왕, 태조 이성계를 위한 아주 웅장한 의식이 열리고 있어요. 분위기에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죠. 모든 게 희망차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화려한 겉모습 뒤를 보면 단 하루의 일과만 봐도 왕의 삶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외교, 궁중 패션, 지방 행정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호랑이를 선물로 받기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화려한 행사들 말고 새 나라를 세운 왕이 당장 해결해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태조의 할 일 목록을 따라가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 둘째, 새로운 수도를 찾는 일. 셋째,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일상적인 국정 운영. 넷째, 역사의 서사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을 읽는 것까지, 이 5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공식화입니다. 새 왕조가 자신의 백성과 또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어떻게 정통성을 인정받았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영리한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태조는 고려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색이나 우연보 같은 수십 명의 관료들을 사면해줍니다. 반대 세력을 힘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던 거죠. 하지만 내부를 안정시키는 게 전부는 아니었죠. 새로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름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으러 사신에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15일 사신이 황제의 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로 새로운 왕국의 이름, 조선과 함께 온 축복의 메시지였죠. 네, 바로 이 장면이 공식적인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죠. 고려라는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 나라는 조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이름도 얻었겠다. 다음 과제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고려의 흔적을 지우고 새 출발을 상징할 새로운 수도, 새로운 중심이 절실했던 거죠. 이건 그냥 땅 보러 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선 이 한 달간의 여정은요, 새 왕조의 미래를 건 정치적인 도박이었고 또 그 과정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 이사를 반겼던 건 아니었어요. 태조는 옛 수도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고요. 자신의 비전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들 말고도 태조의 하루하루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사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 지휘관이 왜구한테 군함 3척을 뺏기는 큰 실수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그런데 결국 사면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그를 대체할 만한 숙련된 군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또 때로는 아주 단호해야만 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볼 것도 없이 즉시 파면시켜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른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 국가의 씨앗 같은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관리가 지당의 국영 공공 의료 시스템을 만들자고 올린 이 제안서를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섬세하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번째 과제는 바로 역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지배하려면 과거를 먼저 손에 넣어야 했거든요. 태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갈등은 태조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면서 폭발합니다. 한 사관이 공식 기록에다가 태조가 전임 왕들을 살해했다고 적어놓은 걸 보게 된 거죠. 그 기록을 본 태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직접 기록을 가져오게 해서 나는 그들을 해칠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고 막 항변을 했죠. 이 사건은 정말 역사의 단 한 줄이 그의 정통성을 얼마나 뿌리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왕의 이야기가 승리했습니다.
이 사관은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유배를 떠나야 했죠. 이 나라의 역사는 누가 쓰는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실적인 과제들 밑바탕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과연 하늘은 이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당시 공식 기록을 보면 붉게 물든 하늘, 갑작스러운 지진, 기이한 천문 현상 같은 불길한 징조들이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혹시 하늘이 보내는 경고는 아닐까?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태조는 500년을 이어갈 왕국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지만 이 모든 게 불확실했던 초창기에는 왕 자신조차도 과연 운명이 그리고 하늘이 진정으로 자신의 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